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이 결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등재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입장과 일본 측의 입장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이 밝히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물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 정부가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길래 자꾸만 양측이 다른 주장을 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를 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섬 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당시 조선인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여줄 6.2평짜리 전시실을 28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일 간 가장 큰 쟁점인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노다 케이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조선인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의 용어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전시물을 전시했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라는 말로 일본인보다 더 가혹한 차별에 고통받았던 조선인 고유의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지워버린 셈입니다. 역사 물타기와 다르지 않은 거죠. 이건 2015년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을 했다고 강제성을 인정했던 것보다도 크게 후퇴한 겁니다. 일본은 7세기 세계 최대 금생산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등재 시기를 에도시대 1603에서 1868년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20세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지우려는 속셈이라는 지적과 우리 정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지난달 6일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재 보류를 권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에서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약속은 우리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2015년에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공언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등재 직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영어 표현 포스드 투 워크는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은 군함도에서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됐습니다. 군함도 당시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뒤통수를 친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도광산과 관련한 그 협상이라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8일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성 표현 문제는 일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이 빠진 것과 관련해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됐다.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외교부는 이날 저녁 한일 간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하였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일본 쪽 대표의 발언문을 참고해달라고 했고 이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언론들의 취재로 드러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가 기록된 전시물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설치하고 추도식을 진행하겠다고 한 일본의 약속이 있기에 이곳을 직접 찾아가 봤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강제성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언론들은 박물관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다는 점을 밝힌 것은 확인됐으나 강제성 부분은 그 어디에도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주민은 물론이고 일본 역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봐도 이 문제점을 지금 윤석열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2015년 군함도 때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꽃길을 깔아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강제노역을 설명하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2km나 떨어져 있고 강제동원이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며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떴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어줄 기세라며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친일파로 채우더니 아예 친일 정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들의 비판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미래지향적 관계라면서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모든 걸 내어주는 우리 정부는 또 뭐 하는 거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이 추도식 등 후속 조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딜 봐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져 왔고 이걸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대체 어딜 봐서 후속 조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일 양측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결국 굴종외교의 결과물이죠. 해야 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간다는 게 무슨 외교 성과입니까? 상식적인 정부라면 일본이 지금과 같이 역사 부정을 거듭한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세계유산 등재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자꾸 이런 여론에 대해 근거 없는 반일이라 규정하며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것을 툭하면 뒤집어왔죠. 그리고 조롱의 말까지 덧붙여서 말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잘못한 일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걸 믿었냐며 조롱을 하는 데 대해서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발맞추고 있다는 건 더 참담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일본과 윤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